우리가 해볼 거는 파이썬을 이용한 전산에너지 공학의 응용, 태양에너지의 얼마만큼을 우리가 워크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지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를 계산해 보는 걸 해볼 겁니다. 이를 둘러싸는 에너지 다이어그램, 서모다이나믹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 하이 템퍼러처 레저버가 있고 태양이겠죠. 그 온도를 TS로 두고 여기 이제 로우 템퍼러처 레저버가 있겠고 온도는 이제 여기 얼스니까 앰비언트 템퍼레처인 TA로 둘게요. 그리고 이 사이는 이제 empty 스페이스니까 에너지는 이 흑체인 블랙바디 TS를 갖는 요 TS에 따라 이제 라디에이션 하는 스펙트럼, 즉 플랑크 법칙을 따르는 라디에이션 스펙트럼에 맞춰서 에너지가 올 거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워크로 변환을 시킬 거고, 반드시 나머지 TA로 가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선에서 오는 플랑크 법칙에 따라서 오는 에너지 PS의 일부가 TA로 가게 되고, 이거 제2법칙이고 나머지가 이제 워크로 변환이 되니까 제1법칙에 의해서 PS 빼기 여기 가는 에너지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워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워크 그 에너지 아웃풋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플랑크 컨스턴트에다 프리퀀시 누를 곱해주게 되면 에너지라고 했어요. 포톤의 에너지죠. 그러면 솔라셀이 어떤 요 오는 에너지 태양광에서의 일부를 흡수를 한다면 흡수하는 포톤의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솔라셀이 일종의 여기 힛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카르노 엔진, 힛 엔진 역할을 하는 거고, 추가적인 엔트로피 로스가 없다면 이 힛 엔진을 카르노 엔진으로 간주할 수가 있게 되고, 흡수하는 포톤 에너지 전부를 워크로 변환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솔라셀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솔라셀은 기본적으로 반도체이니까 밴드갭 이상의 포톤 에너지만 흡수를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전자와 전공을 분리를 시킨다면 전자 전공이 저항 같은 엔트로피 로스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톤의 개수, 솔라셀이 흡수할 수 있는 포톤의 개수는 반도체이니까 반도체 밴드갭보다 높은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포톤의 개수만 카운트를 해주면 돼요. 그럼 요 H누, 즉 볼테이지에다가 엘리먼트 차지를 곱해주면 에너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캐피탈 A, 솔라셀의 면적을 제가 곱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라디에이션으로 오는 이제 파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선에서 오는 플랑크 법칙에 따라 TS가 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오는데, 그게 이제 플럭스 형태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어떤 피지컬 퀀티티죠. 근데 이제 요 오는 단위 시간하고 솔라셀이 흡수하는 단위 시간이 같으니까 분모의 단위 시간은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여전히 면적은 고려해줘야 돼서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 들어오는 파워도 면적을 곱해주게 되고 흡수하는 것도 면적을 곱해주니까 사실 다 없어지기는 합니다. 워크 아웃풋, 즉 흡수하는 포톤의 개수, 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곱해준 전체 에너지가 엔트로피 로스 없이 워크로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요거 오버 들어오는 인시던트 파워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컨버전 이피션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PS를 구해야 되니까, PS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플랑크 법칙을 따르게 되고, 플랑크 법칙은 앞서서 이렇게 잘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하는 영상은 앞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때 얘는 우리가 앞서 이제 유도할 때 배웠듯이 플럭스는 아니에요. 얘를 플럭스화 시키려면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오게 되면 플랑크 법칙에 의해서 썬파워가 오게 되는데, 이제 플럭스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빛의 속도 C를 곱해준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거는 태양이 떠서 이렇게 중천을 찍고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프 서클을 그립니다. 파이를 곱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앞서 언급한 거랑 같고요. 그래서 요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태양 에너지를 워크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지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논문이 바로 1961년도에 발표된 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소개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고, 이 윌리엄 샤클리와 한스 카이저라는 분이 1961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그 태양에너지 변환 효율의 최대치 이론 한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요. 논문이 당시에 이제 솔라셀 이론 효율을 규정하는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추후에 이거를 보다 일반화
표준화시켜가지고 빛을 받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경우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요 이론은 샤클리 한스카이저가 제시했던 논문에서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SQ 리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샤클리 카이저 리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윌리엄 샤클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샤클리입니다.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 개념을 제시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그 샤클리예요. 논문이 대단히 좋은데 특히 이제 제가 연구 경력이 이제 한 19년 차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읽었던 논문들 중에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논문이고, 지난 반세기 넘는 태양전지 연구 역사상 발표됐던 여러 연구 논문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태양전지의 이론 한계 효율을 규정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논문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연력학 시간 때 공부했던 엔탈피, 엔트로피 개념을 새롭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은 솔라셀의 온도를 0도로 가정을 해서 앞서 얘기했던 엔트로피 로스가 없는 상태로 봤고요. 파트 2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솔라셀이 사실 당연히 지구 위에 있을 테니까 앰비언트 템퍼레처를 갖겠죠. 낮 시간대 계속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솔라셀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솔라셀 이피션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즉 엔트로피 로스를 어떻게 반영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실제 프랙티컬한 영역에서의 솔라셀 효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하는 파트 2로 돼 있어요. 파트 2 부분에서의 그 시대의 천재라고 하는 윌리엄 샤클리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파트 1에 대한 거이고요. 파트 2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논문 원본을 제가 캡처한 거고, 여기 제목이 이제 Efficiency of PN 정션 솔라셀 이렇게 돼 있죠. PN 정션은 전극을 얘기를 하는 거고, P는 전공을 잘 빼고 N은 전자를 잘 빼요. 그래서 PN을 달아주게 되면 빛을 받아서 생성이 된 전자와 전공을 잘 분리해서 우리가 워크로 빼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앞에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이 붙여. 요게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는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거예요. 물리학에서 어떤 들어오는 에너지, 그 중에 나가는 에너지, 나머지는 워크. 요 밸런스 이루어있죠. 요거를 들여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테일드 밸런스 리밋 오브 이피션시 오브 PN 정션 솔라셀 하면 PN 정션을 갖고 있는 솔라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디테일드 밸런스 관점에서, 즉 연력학 제1법칙 관점에서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요게 이제 논문의 초록입니다. 앱스트랙을 보면은 이 이론 한계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들을 했는지를 써놨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솔라셀이 있고, 파트 1에서는 이 솔라셀의 온도 TC를 0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로스가 없다고 봤고요. 여기 P와 N 정션을 달아줬고, N은 전자를, P타입은 전공을 잘 빼내게 됩니다. 외부에서 볼테이지를 걸어주지 않은 상태라면 빛을 봤을 때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되고 분리가 되어 있죠. 볼테이지 VOC가 형성이 되는데, 외부에서 볼테이지를 걸어주게 되면 전자와 전공을 각각 빼내고, 전자와 전공이 빼내니까 플로우가 생기게 되죠. 외부에서 빼내는 힘 볼테이지가 있고 플로우가 생기니까 두 개 곱하게 되면 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라셀을 이렇게 바운더리로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가 있고, 외부 서라운드는 태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TS 6000K. 그래서 TS로부터 솔라셀에 라디에이션 형태로 열이 가게 되고, 가정 1은 이제 원선을 가정했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오브 원선인데, 이거는 원선을 규정하는 정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정의는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어떤 솔라셀의 효율을 표준화시킬 때 입사되는 PS를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과 솔라셀을 블락바디로 가정을 해서, 특히 선에서 오는 파워를 플랑크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솔라셀의 온도는 지금은 0도이기 때문에 블랙바디인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파트 2에서 온도가 앰비언트일 때 혹은 그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떻게 엔트로피 로스가 생기는지 규정할 때 중요합니다. 업섭션은 스텝 펑션을 가정했는데, 스텝 펑션은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프리퀀시이고 세로축이 업섭션인데, 밴드갭 이상의 프리퀀시에서는 전부 흡수 100% 흡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1.0이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 펑션 라이크 하다. 우리 앞서서 파이썬 기본 할 때 이제 스텝 펑션 정의한 거 했었죠.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와 전공이 흐를 때 인피니티 모빌리티를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로스 없다. 저항이 있으면은 열로 빠져나가는 엔트로피 로스가 파생이 되는데 그게 없다. 마지막으로는 라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인데, 이건 뭐냐면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을 때 전자가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전부 N타입과 P타입 그 컨택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 빛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한 에너지만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로스가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때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그대로 내놨으니까 이거는 로스가 아니다. 이걸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엔트로피 로스가 없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S랑 QS만 알게 되면 이 인풋 파워 대비 아웃풋 파워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S는 플랑크 법칙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 PS를 규정을 했고, 앞서 봤었던 거에서 AA 분자 분모에는 다 뺀 거고요. 포톤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앞서 요 PS에서 볼츠만 컨스턴트랑 온도를 각각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는 플랑크 법칙을 유도할 때로 되돌아가셔서 자세히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2승으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플랑크 법칙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밴드갭의 에너지 곱하기 플랑크 컨스턴트를 하게 되면, 밴드갭 프리퀀시죠. 밴드갭 프리퀀시에다가 플랑크 컨스턴트를 곱하게 되면 포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흡수하는 포톤의 개수만 곱해주게 되면 워크로 나갈 수 있는 최대 에너지 날 수가 있고, 인풋 파워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솔라셀 그 수업 시간 때 공부했던 거랑 대비해서 보면 VOC, 그러니까 밴드갭 VOC라고 했어요. 근데 VOC 자체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얘를 에너지로 바꿔주려면 엘리멘트의 차지 Q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VOC Q를 곱해주면 그게 밴드갭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거에 매칭이 되는 값이 됩니다. 요거를 구하면 되고, 요거를 구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서 우리가 그 샤클리카이저 리밋 요 페이퍼에 나와 있는 요 결과, 그러니까 솔라셀의 온도가 0도일 때, 엔트로피 로스가 없을 때 밴드갭에 따른 밴드갭 에너지, 혹은 윌리엄 샤클리가 요걸 계산할 때 새로운 변수 XG를 규정을 했거든요. 요게 밴드갭 에너지 오버 KB 볼츠만 컨스턴트, 그 다음에 온도를 나눠준 요 폼을 변수를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PS랑 QS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밴드갭 에너지에 따른 에너지 효율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지를 계산했거든요. 요거를 파이썬 코딩으로 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XG를 굳이 도입한 이유를 가늠해 보면 볼츠만 팩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probability, 열 역학 혹은 열 물리학에서 probability는, 즉 어떤 템퍼레처가 주어졌을 때의 probability는 우리 볼츠만 팩터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프리 에너지 오버 볼츠만 컨스턴트 t를 해주게 되면 probability를 우리 규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의 프리 에너지를 이렇게 h에다가 누 프리퀀시를 곱한 걸로 볼 수가 있죠. 포톤의 에너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밴드갭 에너지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밴드갭 에너지 여기 볼테이지 VOC, 태양 전지에서 얘기하는 VOC에다가 Q만 곱해주게 되면 이거랑 같아지니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파이썬 코드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numpy 불러오고요. matplotlib pyplot 불러오고요. scipy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math도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PS 솔라 스펙트럼 계산할 때 플랑크 법칙 적용을 해야 돼서 0에서부터 인피니티 요 파트, 그러니까 PS 구할 때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요거 XG로 변수 정의한 거 요거 인테그레이션을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인피니티를 정의해야 되고 요거 매스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사이파이로부터 인테그레이티드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에서 쿼드 모듈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사이언티픽 컨스턴트 몇 개 이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빛의 속도 나왔죠. 요거를 매번 정의하기가 귀찮으니까 매번 요 닫히는 게 sp.constant.c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했던 게 플랑크 컨스턴트를 이렇게, 볼츠만 컨스턴트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엘러먼터리 차지 필요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뭐 편하게 변수들 불러와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흑체 온도, 우리는 이제 태양, 그쵸? 어, 6000으로 해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요거 PS 요거 계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 폼 대신에 요 폼을 계산할 거고요. 요거를 먼저 보고 요거를 따로 계산해서 값을 얻을 겁니다. 이거를 같이 이렇게 넣으면 여기 값이 너무 커서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쿼드 모듈에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값이 너무 커서 에큐러시가 10-8승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적분할 때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쿼드 모듈을 쓸 때 에큐러시가 10-8승, 10-9승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거든요. 값이 커서. 그래서 요거 따로 얻은 다음에 두 개 이제 곱해주는 형태로 할게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먼저 해보죠. 이거를 뭐 저는 그냥 임의의 변수로 불러와서 쓰고 mp파이 kb t 4승 플랑크 컨스턴트 3승 빛의 속도 2승. 예,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TS라고 써야 되죠, 이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 여기 파트 계산해 볼게요. 요 인테그레이션, 요거를 인테그레이션 해줘야 되죠. B 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뭐 나온 것 같고, 그 뒤에 PS 인테그랄 저 요렇게 그냥 임의로 변수를 정의를 할게요. 람다 x를 해보자. 그래서 x 3승 오버 mp exp x-1. 그런 다음에 sp integrate 쿼드 ps 인테그랄 0에서부터 인피니티. 여기 보시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10-9승이니까 에큐러시 충분히 높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PS에서 인테그랄 파트 값을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러면 PS는 우리가 요 얻은 값에다가 B를 하면 되죠. 그러면 요 값이 얻어졌어요. 7348852 어쩌고저쩌고. PS 구했으니까 QS 구해볼 차례죠. 요 PS랑 비교했을 때 QS가 다른 점이 요 볼츠만 컨스턴트랑 선의 온도 TS를 하나씩 나눠줘야 되고, 그죠? 3승이 됐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안에 X 3승이 아니라 X 2승, 이것만 반영해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또 인티그레이션 범위가 여기 XG 밴드갭 에너지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죠. 요것만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QS 인테그랄 폼 앞에 있는 컨스턴트를 먼저 정의를 해주면 B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QS 시작점 잡아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피션시 구할 거고, 또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XG 이것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시작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레이 이용해서 구조화를 해볼까요? EG, 그러니까 여기 XG에 들어가는 건데 에너지 갭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솔라셀 그 공부할 때 보면 볼츠만 팩터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VOC, 솔라셀에서의 VOC에다가 엘리먼트 차지 곱해주면은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다. 볼테이지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엘리먼트 차지를 곱해주면 에너지가 되는데, 그 EG,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엘리먼트 차지에 대한 변수 정의를 해줬던 겁니다. 이피션시도 어레이화를 해주고요. XG도 어레이화를 미리 해주겠습니다. 에너지를 0.01로 보고 2에 대해서 리어레인지를 하면 에너지 갭을 뭐 0에서부터 대략 한 1 초반에서 밴드갭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한 넉넉히 5까지 볼까요? 아주 넉넉히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2는 2 플러스 DE 이렇게 보면 되고, QS 요거 이제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쿼드 모듈에 넣고 계산한 인테그레이티드 폼, 인테그랄은 먼저 그 함수를 정의해 줘야 되죠. 2승 3승이 아니라 2승이었죠. 앞서 다른 거 그 지점이었고, EXP에 X에 마이너스 1.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요 새로 설정한 C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 그냥 미리 해줄까요?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10의 8승, 10의 9승 정도 에큐러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아마 앞에 곱해주면은 그 에큐러시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XG는 요 밴드갭 볼테이지죠. 사실 볼테이지에 정확하게 요거는 우리가 지금 2로 설정하는 건 볼테이지 에너지화 시켜야 되니까 Q를 곱해주는 거고, 예,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해야지 볼테이지입니다. 밴드갭 볼테이지 일렉트론 볼트로 우리가 요 2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엘리먼트 차지로 곱해줘야 요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정의했던 요 함수를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할 차례죠. SP 인테그레이티드 쿼즈 모듈을 쓰고요. 인피니티까지 하겠다. 요게 요렇게 변수 정의를 할게요. 저는 임의로. 네. 0부터 이피션시는 어떻게 될까요? 2에다가 엘리먼트 차지를 해주고 QS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H 누 밴드갭에서 프리퀀시로 곱해준 거 에너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되는 거예요. 요거 H에다가 누 곱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는 요렇게 구한 겁니다. 그냥 밴드갭에다가 밴드갭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엘리먼트 차지 곱해서 H 누를 요렇게 본 겁니다. XG부터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요거를 PS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화들에 대한 거 어펜드화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어펜드화 시켜야 되니까 어펜드 이
액세스 어레이 append qs efficiency array append efficiency. 마지막으로 xg array append xg. 네, 오버플로우 감지되긴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플랫 에너지 갭에 따라서 efficiency가 얼마로 나오냐. 예, 이렇게 나왔네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에너지 갭, 솔라셀이 이제 반도체니까 반도체 밴드 갭 따라서 볼테이지에 따라서 일렉트론 볼트죠. efficiency가 얼마이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보기 조금 좋게 레이블을 추가할게요. plt x 레이블 밴드갭, 솔라셀의 밴드갭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Y축도 레이블을 추가해 볼까요?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 단위가 %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략 그 샤클리카이저 논문과 같이 한 1초반에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최대 효율. 그럼 여기 각각 값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최대값을 얻는 메커니즘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게 X축이라고 하고 요걸 Y축이라고 했을 때 X 그 다음 X, 그러니까 뭐 X1, X2 이렇게 점점 더 갱신을 하면서 갔을 때 X1에 대한 값이 있고 X2에 대한 값이 있는데, 이렇게 갈 때는 X2가 X1, X2에 대한 이피션시가 X1에 대한 이피션시보다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게 반대가 될 때, 즉 X2가 X1보다 작아지는 그 지점이 나오면은 값을 얻어내는 거를 멈춰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while 대신에 for 루프를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x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x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해주고, 전체 보고자 하는 값, 이거를 전체를 몇 개 있냐, 지금 500개 정도 나오네요. 우리 전체 값. 그러면 (0부터 500을) 만약에 n2가 n1보다 작아지면 멈춰라. 이때 x가 이렇고 n1은 이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x 값을 넣으면 볼티지가 나오죠. 이렇게 1.12 일렉트론 볼트일 때 효율이 43.87%. 그러면 우리 샤클리카이저 리밋 논문에 보면 요게 실제로 한 1.12V, 그 다음에 효율이 한 44%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요 결과를 완전히 재현을 잘 해낸 거죠.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